이번 시간은 분수 공부하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광수생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자, 다 보셨나요? 뽀리가 고양이를 키운 적은 없지만 고양이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네요.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사랑을 꿈꾸는 사람보다 더 적게 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네요. 해석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해보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 사랑을 꿈꾸는, 무엇인가를 꿈꾸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을 여러분들 택할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큰 꿈을 가져야 한다. 당신이 미쳤다고 말을 듣지 않는다면 아직 그 꿈이 작다고 생각해야 한다. 꿈을 꾸지 않고 지적인 호기심을 잃는 순간 우리는 좀비와 다름없다. 나인 자빈이라는 MIT 출신의 인도 경영가가 한 말입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큰 꿈을 가지도록 해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기하분수, 분수의 분류, 컴퓨터의 수의 표현 등을 배웠습니다. 먼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죠? 네, 최소 공배수는 공통이 아닌 인수와 공통인 인수의 모든 곱을 통해서 최소 공배수가 얻어졌습니다. 그리고 최대 공약수는 공통인 인수의 곱에 의해서 얻어졌죠. 기하분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가장 약분이 되어 있는, 그래서 가장 간소화되어 있는 분수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약분을 통해서 구하게 된다는 거죠. 분수의 종류에는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가 있었습니다. 분자가 분모보다 큰 가분수, 그리고 분모가 분자보다 큰 진분수, 그리고 정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분수가 있었죠. 그리고 컴퓨터에서의 수의 표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실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나요? 가수부와 지수부를 나누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컴퓨터에서 실수를 표현한다고 했었습니다. 음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수는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그늘 속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중국의 3세기경의 류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장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산목하는 법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양수를 빨간 막대, 그 다음에 음수는 검은 막대를 이용을 해서 음수를 표현한 그런 대목이 있다고 하죠. 옆에 보이는 그림이 그 구장산술의 그 모습인데요. 그 내용을 밑에 표에서 잠깐 들여다보면 연립 1차 방정식이라든가 또는 직각삼각형에 관한 피타고라스 정이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도 들어있는 걸로 봐서 중국의 고대의 수학은 상당히 발전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7세기경에는 인도의 승려 브라마쿠프타가 양수는 자산, 음수는 부채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다가 17세기 이후에는 음수의 실용성을 인정하게 되고 영상의 온도는 양으로 표시하고 영하의 온도는 지상의 높이는 양, 지하의 깊이는 동쪽을 양이라고 하면 서쪽은 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사인이 두 번 겹치면 플러스가 되는 이 부호의 변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직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한 걸음씩 오른쪽으로 두 칸씩 세 번 전진하면 이렇게 했을 때 오른쪽을 우리가 플러스로 보고요. 그 다음에 전진이라는 개념도 역시 플러스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림으로 보면 기준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두 칸씩 세 번을 앞으로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쪽에 플러스가 들어가 있는 2 곱하기 3이 돼서 6칸 전진한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에 오른쪽으로 플러스죠. 두 칸씩 세 번 후진하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수직선에서의 그림으로 보면 기준점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뒷걸음을 이렇게 친 거죠. 세 번을. 그래서 두 칸씩 세 번을 뒷걸음질 쳤으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세 번 전진하면 어떻게 될까를 보죠.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전진이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이렇게 세 번이 되니까 왼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세 걸음씩 전진을 했으니까 플러스 3을 곱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으로 하니까 마이너스 방향이고요. 세 번 후진을 했으니까 역시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직선에서 따져보면 왼쪽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뒷걸음을 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왼쪽 방향으로 하니까 그리고 세 번 후진하니까 역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총 플러스 6이라는 방향으로 전진한 것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잘 알고 있듯이 동일한 사인이 동일한 부호가 두 개가 겹치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다른 부호가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본 강좌를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학생들은 진분수 및 대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있고 분수 및 소수의 부호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진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수의 덧셈을 할 때는 모든 분수의 분모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분모가 같지 않을 경우에는 공통 분모를 갖는 분수로 모든 것을 변환해야 합니다.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8분의 3 더하기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분자를 바로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8분의 4라고 하는 값이 나오고 약분을 통해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2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자, 풀었습니까? 이 예제에서는 보면 분모가 모두 같지 않죠. 32, 16, 8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통분모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통분모를 만드는 방법은 32와 1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만듭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로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16분의 3 같은 경우에는 공통분모가 32가 될 것이니까 16분의 3은 32분의 6 해서 분자에도 같이 2를 곱해주는 그런 수로 얻어지게 되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서 분모를 동일하게 놓은 다음에 분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덧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세 개의 숫자에 대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니까 32가 나오고요.
이렇게 각각 전부 다 32가 분모인 그런 분수로 다 바꾼 다음에 분자의 값을 더해서 나오게 되는 가분수를 이런 형태의 진분수 형태로 만들어주면 덧셈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대분수의 덧셈은 대분수가 정수 플러스 분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수는 정수끼리 더하고 그리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는 방식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지금 예제 3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었나요? 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분수 쪽을 보면 분수 쪽에 3, 8, 2라고 하는 분모가 있죠. 이 분모의 분모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수에 대한 최소 공배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최소 공배수는 전체 숫자 2, 3, 8에 대한 공통 인수와 그리고 서로 다른 인수를 다 곱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의 3승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그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24가 나오게 되는데요. 24로 분모를 다 변환을 하고 정수 부분인 5, 7, 4는 따로 더하고 그 분수 부분을 따로 더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5, 7, 4를 더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 부분을 24로 통분을 해서 분자끼리 지금 더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나온 결과는 16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가분수니까 이걸 진분수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7과 24분의 13이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게 됩니다. 진분수의 뺄셈입니다. 분수에서 뺄셈은 덧셈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통 분모를 갖는 분수로 변환을 하고 분자끼리 뺄셈을 수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8분의 3 빼기 32분의 7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금방 되었죠? 사실 지금 현재 보면 8과 32라는 각각의 분모는 서로 같지 않으니까 같은 크기의 분모로 이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보면 3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모가 32인수로 만들고 분자끼리 빼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역시 여기에 최소 공배수를 32로 구했고요. 32가 되는 공통의 분모를 갖는 수로 나눠놓고 분자인 12와 7, 요 12에서 7을 빼니까 32분의 5라고 하는 최종적인 값이 나오게 된 거죠. 대분수의 뺄셈에서도 대분수의 덧셈과 같은 과정으로 실시를 합니다. 즉 정수끼리 뺄셈하고 분수끼리 뺄셈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금 이러한 수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15에서 4를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8분의 7에서 2분의 1을 빼는데 분모가 공통이 아니니까 공통의 분모로 바꿔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되겠죠. 해보시죠.
아주 쉬운 문제라서 금방 답을 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15에서 4를 뺀 부분이 있고요. 정수 부분. 그 다음에 8분의 7에서 2분의 1을 빼는 부분인데 여기는 공통 분모로서 8이라는 최소 공배수를 구해서 거기에서 분자끼리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1과 8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연이어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주어진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풀었죠?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 따로 계산하고 분수 부분 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 부분 따로 계산해서 하고 분수 부분을 따로 계산하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분모가 4인수로 이렇게 바꿨을 때 2에서 3을 빼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수 부분이 4분의 1이 모자라네요. 그래서 결국 하나를 구워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와 4분의 3이라고 하는 그런 답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를 보죠. 45와 3분의 1 빼기 27입니다. 여기는 분수 부분이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잠시 생각해 보죠. 네, 그렇습니다. 분수 부분이 없으면 분수 부분은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3분의 0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수 부분만 계산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 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볼 텐데 이것은 단순히 분수의 곱셈에서는 공통분모 변환을 하지 않고요.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수는 분모끼리 곱해서 4,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해서 1 해서 4분의 1이 됐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이라고 했을 때 전체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쉐이딩 되어 있는 부분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쉐이딩 되어 있는 이 반에 또 반이라고 하면은 이만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게 2분의 1에 2분의 1, 즉 반의 반이란 얘기죠.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중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4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의 전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분수의 곱셈은 매우 간단합니다. 진분수의 경우에 보면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해서 얻으면 그만입니다. 자, 예제를 보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인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바로 답이 나왔을 겁니다. 분자끼리 곱해서 1, 분모끼리 곱해서 8이죠. 즉 이렇게 해서 8분의 1이라는 답이 바로 튀어나올 겁니다.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입니다. 한번 풀어보시죠. 네, 이것도 뭐 간단합니다. 1 곱하기 3은 5, 1 곱하기 3은 3, 그 다음에 3 곱하기 5는 15 해서 15분의 3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 경우에 우리는 공통의 인수가 있을 경우는 제거를 해주는 그런 약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계산을 다 한 다음에 약분을 하는 것보다 곱하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약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3분의 1 곱하기 5분의 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자와 분모에 각각 3이라고 하는 인수가 보이기 때문에 서로 치워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예 답이 그냥 5분의 1이라고 툭 튀어나오고 나중에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분수의 곱셈 예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3 곱하기 7분의 2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약분을 해가지고 바로 곱하면 됩니다. 어떤 약분이 있나요? 요 9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이 9는 3분의 3 곱하기 3이고 여기에 3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지워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21분의 2라고 하는 것이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다음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자, 금방 계산이 됐습니까? 자,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수들을 전부 다 소인수분해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서 그 소인수분해된 상태에서 약분을 바로 해버리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 각각을 소인수분해하면 여기에 이제 물론 3 곱하기 3이지만 6이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라고 하는 인수가 공통으로 보이니까 그것을 지운 상태에서 답을 얻어내면 81분의 5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주어진 분수에서의 분자 분모를 각각 소인수분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분모 분자의 공통의 인수를 지워나가는 방법을 쓰면 되는데요. 즉 이렇게 5분의 2는 그대로 있겠지만 21분의 10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소인수분해를 하면 3 곱하기 7, 2 곱하기 5가 될 거고요. 12분의 6도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 분모 분자에 있는 같은 항을 갖다가 지우는 그런 방식을 딱 취하게 되면 바로 21분의 2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중간에 시간을 나 나름대로 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다 한 다음에 답을 맞춰보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 바랍니다. 자, 대분수의 경우에는 곱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정수 부분을 가분수로 변환해서 곱셈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분수로 만들어서 곱셈을 수행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와 2분의 1과 5와 3분의 1을 곱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경우는 2와 2분의 1을 2분의 5, 2와 3분의 1을 3분의 16으로 해서 가분수로 변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을 해서 바로 곱하는데 곱하기 전에 보니까 소인수분해를 통해 가지고 약분이 되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 결과는 3분의 40이라고 하는 과분수가 나오는데 이것은 진분수로 바꾸면 13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어떤 자의 길이가 3과 8분의 5인치인 줄을 10개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면 줄의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식을 한번 세워보시죠. 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 3과 8분의 5인치가 10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그냥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과 8분의 5라고 하는 것이 대분수기 때문에 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곱하기를 하니까 이렇게 약분도 하고 해서 4분의 145. 그래서 최종적으로 36과 4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분수의 거듭제곱입니다. 분수의 거듭제곱은 분모와 분자를 각각 거듭제곱하면 되는 거죠. 아주 단순합니다. 자, 예제를 보죠. 분수의 거듭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3분의 2의 제곱 하면은 각각 분모 분자를 거듭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9분의 4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2분의 1의 3승 하면은 각각 분모 분자를 3승을 해주면은 이렇게 8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수를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볼 게 12 나누기 3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3분의 1하고 같은 겁니다. 결과는 똑같이 4가 나오게 됩니다. 즉 3으로 나눈 것과 3분의 1을 곱한 것은 같다란 뜻인데 이때 이 3과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수관계에 있는 두 가지는 곱하면 결과가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A라는 수의 역수는 곱해서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역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다음에 역수를 각각 구해보세요. 자, 다 구했겠죠? 네, 간단하죠. 역수라고 하는 것은 분수의 경우에 보면 분모와 분자를 서로 뒤집어 버리면 다 역수입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모 분자를 뒤집어 버리고요.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대분수로 바꾸면 되겠죠. 분모 분자를 뒤집은 겁니다. 다 분모 분자를 뒤집었죠. 자, 요 대분수의 경우에는 분모 분자를 뒤집기 위해서 먼저 가분수로 만들고 뒤집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또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지금 0.8, 1, 0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역시 역수를 구해보시죠. 네, 다 구했을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0.8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분수로 바꾸면 됩니다. 분수로 바꿔서 그거의 역수를 취하면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죠. 1이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뭐를 해야 1이 나나요? 그냥 1이죠. 1의 역수는 그냥 1입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자, 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0이라고 하는 것은 역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보면은 수학적으로 분모의 0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이것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죠.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분모에 0이 들어가는 나눗셈을 하게 되면 divided by zero라고 하는 에러가 생기면서 컴퓨터의 동작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것은 수학이나 컴퓨터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역수가 없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은 나눗셈이라고 하는 것이 역수의 곱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수는 그대로 킵을 하고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기호인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로 바꿉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수는 플립을 시킵니다. 그래서 뒤집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서로 곱하면은 얻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제를 풀어볼까요? 8분의 5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해 보세요. 네, 다 하셨죠? 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8분의 5는 그냥 두고 곱하기로 바꾸고 3분의 1은 2분의 3으로 뒤집어라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뒤집어서 계산을 하면 16분의 15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죠. 대분수의 나눗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습니다. 대분수는 가분수로 변환을 한 다음에 나눗셈을 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와 2분의 1과 3과 3분의 1을 나눗셈을 해봐라. 해보시죠. 자, 다 되었죠? 가분수로 변환만 하면 사실 다 됩니다. 그래서 2와 2분의 1은 2분의 5로, 그 다음에 3과 3분의 1은 3분의 10으로 가분수로 변환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곱하기로 이렇게 변환하면 되겠죠? 3분의 10을 10분의 3으로 플립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공통인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분을 시키면서 계산을 하면 바로 4분의 3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네, 똑같습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고요. 그리고 나누기 3 한 거를 역수인 곱하기 3분의 1로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4분의 43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복합분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분모나 분자에 분수가 들어있는 경우인데 그건 분모나 분자에 들어있는 분수를 하나의 동일한 하나의 개체로만 생각해 주면 그것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와 2분의 1을 분모로 하고 6과 8분의 3을 분자로 하는 그런 계산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하셨을 것 같은데요. 분모나 분자에 정수가 아닌 분수가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나눗셈, 곱셈을 했을 때 앞에서 봤던 그런 룰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6과 8분의 3이라고 하는 숫자를 4와 2분의 1이라는 숫자로 나누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각각 가분수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가분수로 바꾸고 그것을 플립해서 곱하는 형태로 얻어 놓고요. 여기서 우리가 미리 약분할 수 있는 그런 약분을 해 가면서 정리를 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나온 것이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가분수일 경우는 진분수로 바꿔주는 센스까지 포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분수의 부호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분수의 부호에는 세 가지
부호가 있는데요. 분수의 자체에 부호가 붙는 경우와 분자에 부호가 붙는 경우와 분모에 부호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르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게 있었죠. 두 개의 같은 부호는 플러스 부호가 된다. 이것만 우리가 원칙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요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첫 번째의 경우에 보면 두 개를 어떻게 했나요? 요 앞에 있는 분수의 부호와 분자의 부호를 기호로 바꿔놨죠. 이렇게 쓴 거나 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분수의 기호와 분모의 기호를 플러스로 바꿔놨죠. 또 세 번째 경우는 분모의 플러스 기호와 분자의 기호를 플러스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호를 갖는 분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분모의 부호가 양수가 되도록 부호를 변환하고요. 그리고 뺄셈은 덧셈이 되도록 분자의 부호를 변환해서 계산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를 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지금 이렇게 4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8분의 5 뭐 이렇게 뒤죽박죽 복잡한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각자 계산을 해보면 아주 단순한데요. 자, 전부 어차피 통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8로 이루어진 것을 갖다 그대로 구하고 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마이너스 5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것을 대분수로 나누면 1과 8분의 3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에 보면 7분의 마이너스 3과 7분의 마이너스 5를 뺄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이너스가 두 개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뒤에는 플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7분의 2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곱셈과 나눗셈의 부호 법칙에서 두 개의 수에 대한 그 부호가 같을 경우에는 양수, 그리고 그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음수라고 했습니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하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 동일한 사인의 개수가 짝수개일 경우에는 양수이고요. 홀수개일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홀수개일 경우에는 음수가 되는 그런 것만 우리 고려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있어서 두 개가 있으니까 이건 양수가 되겠네요. 밑에는 마이너스 2의 3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음수가 3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뭐가 3개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해서 최종 양수, 음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부호를 갖는 소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있는 그대로 계산하면 되겠죠. 예제 6, 7에 보면 덧셈, 뺄셈을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부호가 두 번 겹치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거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하면 되죠. 자, 계산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로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 5.32 빼기 3.24라고 하는 것으로 되고 거기에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3.7 두 개가 마이너스가 겹쳤기 때문에 플러스 부호로 바뀌게 되고 두 개를 더하는 값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곱하기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습니다. 같은 부호가 두 번 반복이 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양수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해를 보면 마이너스 12와 마이너스 0.4를 곱했으니까 이 경우는 최종적으로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죠. 위에는 플러스 3.91과 마이너스 7.1을 곱하고 있으니 이건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곱하기 나온 결과는 음수와 양수로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연산의 우선순위를 생각을 해왔습니다. 제일 먼저 적용되는 것은 괄호라고 했고요.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가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예시를 보면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예시에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됐고요. 최종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답이 나오게 된 거죠. 밑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가 먼저 계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곱하기가 그 다음에 계산이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가 마지막에 계산이 돼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문자를 기억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사용할 문자를 쭉 나열하고 거기에다가 각각의 번호를 붙이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코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코드를 각각 이렇게 붙여놓음으로써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코드북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북을 공유를 하면 어떤 문자가 기억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그런 방식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우리가 컴퓨터에서 사용할 문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서 거기에다 각각 0번, 1번 해가지고 번호를 딱 붙여놓은 거죠. 그리고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그 코드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키보드에서 K를 쳤을 때는 그 코드를 여기에 기록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코드를 읽어냈을 때는 K를 읽어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문자를 서로 교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코드북은 무한히 많이 생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파이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아주 사적인 그런 코드북을 만들고 그 코드북은 남들한테 오픈하지 않고 서로 가지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면 그러한 코드를 통해서 그 대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코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는 서로 모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약속을 통해서 표준을 정하고 그 표준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문자의 표준 코드로는 초기에는 1바이트로 표현되는 문자 코드를 사용을 했었죠.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 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기의 문자를 주로 사용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문자들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숫자와 영문자 그리고 영문자의 대문자, 소문자, 특수기호 등을 코드로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바이트 이내에서 7비트로 되는 것은 이제 128글자 그리고 8비트로는 250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초기에 썼던 것은 이제 BCD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6비트를 이용을 해서 64개의 문자를 표현했었고요. ASCII 코드라고 해서 7비트로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128자를 표현을 했었고요. 이 BCD 코드 그래서 그 확장 BCD 코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8비트로 해가지고 250개의 문자를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컴퓨터의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문자의 표현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한 바이트로 표현하던 것을 두 바이트로 확장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됐습니다. 두 바이트의 표현을 하기 위한 문자에 보면 우리가 한글이라든지 한자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기타 특수 문자들이 다 수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두 바이트로 활용하기 때문에 약 6만 5천여 개의 문자가 표현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초기에 우리는 한글의 경우에 보면 완성형이라는 것과 조합형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가 서로 경쟁을 이루었습니다. 완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글자를 모두 다 나열해 놓고서 순서대로 코드를 부여한 그런 방식이 완성형인데요. 이것은 표현할 수 있는 글자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 글자에 있어서 코드가 빈 것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었던 그런 것이죠. 초기에 KS 표준으로서 작동을 했던 것이 바로 이 한글 완성형입니다. 반대로 조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16비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두 바이트는 그것을 각각 한 비트는 놔두고 이제 15비트를 5비트씩 해서 초성, 중성, 종성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글자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한글 표현이 다 가능하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코드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완성형이냐 조합형이냐에 대한 이런 다툼은 유니코드가 등장함으로써 종식이 되게 되는데요.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되게 표현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산업 표준으로서 등장한 것이 유니코드입니다. 1991년도에 첫 번째 버전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96년에 버전 2가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모든 문자 표현들이 유니코드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계속 버전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2019년도에는 버전 12.1이 발표된 그런 상태입니다. 한글의 경우에 초기에 완성형 조합형의 논쟁이 있었지만 2.0 유니코드 2.0 이후에는 종결이 되었고요. 실제로 유니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한글은 약간 조합형에 더 가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지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끝내기 전에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수학책인 손자산경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꿩과 토끼가 바구니에 들어있는데 위를 보니 머리가 35개고 아래를 보니 발이 94개다. 꿩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가? 이 물음에 대해서 손자산경에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 수를 반을 하고 그 값에 머리수를 빼고 그것이 바로 토끼의 수가 되고 머리수에서 그 값을 빼면 꿩의 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뭘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의 수학으로 우리가 한번 이것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식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토끼의 수를 x로 놓고 꿩의 수를 y로 놓은 그런 상태에서 머리의 합이 35이라 했으니까 두 수를 합하면 35이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토끼는 다리가 4개고 꿩은 다리가 2개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94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은 수업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슴지 말고 SNS나 키스 등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연습문제 풀이가 과제입니다. 연습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모아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혹간 가다 보면 컴퓨터에서 풀어서 인쇄를 해서 제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작성한 것이지 실제로 수학 문제는 손으로 풀어야 합니다. 미니 페이퍼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유익한 점, 좀 더 알고 싶은 것, 기타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은 차이가 큽니다. 수고하셨습니다.